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시바 왕국입니다. 이름부터 뭔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시바 왕국은 역사와 전설, 그리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비로운 왕국으로 고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부유했던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황금 같은 사막과 아프리카의 울창한 숲을 넘나들며 이 왕국은 무역과 문화의 중심지로 찬란하게 빛났는데요. 부자의 왕국이여, 너는 어디에? 먼저 시바 왕국이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 지금의 예멘과 에티오피아 지역을 지도에서 떠올려 보세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와 아프리카 동북부에 걸쳐 있던 나라, 바로 그곳이 시바 왕국의 자리였습니다. 당시 시바 왕국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막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물이 없다, 나무가 없다, 모래만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시바 왕국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무역입니다. 시바 왕국은 향신료의 길이라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약과 유향이라는 향신료를 들어보셨나요? 당시 이 향신료들은 오늘날 금과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향신료들은 단순히 좋은 향이 나는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의식,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향신료가 없으면 왕과 귀족들의 생활이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이 귀한 물품들을 생산하고 거래했던 나라가 바로 시바 왕국이었죠. 이 향신료는 사막의 무역로를 따라 카라반을 통해 이동했고 결국 지중해와 인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시바 왕국은 그야말로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마리브 댐의 기적. 시바 왕국의 번영은 단순히 무역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시바 왕국은 척박한 사막에서도 농업을 가능하게 한 놀라운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 푸른 농경지가 펼쳐져 있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을요. 믿기 힘드시죠? 그런데 바로 이게 시바 왕국이 자랑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비결은 뭐였냐고요? 바로 기원전 8세기에 건설된 마리브댐 덕분이었습니다. 마리브댐은 단순히 물을 막는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시스템 중 하나였고요. 이 덕분에 물이 부족했던 사막에서 농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댐은 왕국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죠. 상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곳마다 농작물이 자라고 정원이 만들어지며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모습. 마리브댐 덕분에 시바 왕국은 곡식, 과일, 심지어 무성한 정원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물이 생명이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나온 게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댐을 건설한 기술력도 정말 대단했습니다. 시바 왕국 사람들은 자연의 흐름을 완벽히 이해하고 물길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로 이런 관계 시스템을 만든 걸 보면 이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이 정도면 거의 고대의 공대생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화려했던 시바 왕국에도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마리브 댐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댐이 붕괴되면서 물길이 막히고 왕국의 농업은 순식간에 위기를 맞게 되었죠. 이 사건은 시바 왕국의 몰락을 재촉하며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말이에요. 댐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이 있지만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 여왕의 운명적 남자. 이제 시바 왕국의 전설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만남입니다. 성경, 코란, 유대교 문헌에서 시바 여왕은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시바 여왕은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왕국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녀는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그를 만나러 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의 왕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교류를 넘어 당시 두 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연결을 상징합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며 그의 지혜를 시험했고 솔로몬 왕은 모두 답변했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막대한 양의 금과 보석, 향신료를 선물로 주었고 솔로몬 왕도 이에 보답하며 두 사람은 깊은 교류를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에티오피아의 전통 문헌인 케브라 나가스트에서는 이 만남이 단순한 방문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메넬리크 1세로 현재 에티오피아인 악숨 제국의 최초의 황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 전설을 통해 자신들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전설은 에티오피아의 역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시바 왕국의 영광의 끝. 시바 왕국. 얼마나 부유하고 화려했습니까? 금, 보석, 향신료로 가득한 이 왕국은 고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유하고 강력한 왕국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법입니다. 시바 왕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언젠가 끝나기 마련입니다. 먼저 시바 왕국 몰락의 시작은 마리부댐의 붕괴였습니다. 시바 왕국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마리부댐 덕분이었죠.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왕국 전체에 물을 공급했던 생명줄 같은 댐이었는데 기원 후 6세기경 관리 부실과 자연재해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댐이 붕괴되면서 왕국의 농업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고 이는 왕국 전체의 기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무역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바 왕국은 육상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해상 무역이 발달하면서 그 중요성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향신료와 보석으로 부를 축적하지 못하니 왕국의 경제는 더욱 쇠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분열과 외세의 침략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왕국 내 부족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 틈을 타 아라비아 부족들과 아크숨 왕국이 침략하며 시바 왕국은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연, 경제, 정치 모든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니 아무리 찬란했던 왕국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시바 왕국의 전설과 흔적들. 시바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바 왕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바로 시바 여왕이죠. 그녀는 성경, 코란, 유대교 전통에서 모두 언급될 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과의 만남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당시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죠. 또 하나의 유산은 바로 에티오피아의 전통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이 시바 여왕과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자신들의 역사적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왕조는 이 전설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왕권을 신성시했죠. 그리고 시바 왕국의 흔적은 오늘날 예멘의 마리부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부 댐의 유적은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며 고대 세계의 건축과 관계 시스템의 정수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